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시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하게 될지 일단 화면으로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특징 ETF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빅테크 여전히 강세 보인 가운데 우라늄,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일본 관련 ETF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대표 지수 동향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속도 조절 기대감 그리고 개별 픽테크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미국 3대 지수는 직전주 하락분을 이제 거의 다 또 회복을 했어요. 특히나 나스닥 100이라든가 S&P 500은 이제 이미 또 지난주 하락분을 또 넘어섰고 다우는 살짝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회복을 좀 덜 했죠. 금융주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 실적 발표 시즌이 또 개시가 됐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 이후에 이 QT 속도 조절 기대감이 좀 지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는 전주에 하락했던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우선 미국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이 AI가 이끌어낸 반등 정도로 역시 좀 정리를 AI. 그렇죠. 예, 역시나 이제 AI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살펴보시면 이 우라늄 채굴 산업 외에 대부분이 이 기술, 테크 관련된 ETF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 사이버 보안 산업 테마, 그다음에 뭐 미국 성장주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혹은 뭐 미국 기술 대형주 이런 식으로 이 테크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이제 올라왔다. 라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섹터 내에서는 어떤 정보기술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혹은 산업 내에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크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시가총액 1위 탈환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이 역사적 신고가 지속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전히 이제 인공지능이 여전히 어떤 시장의 이제 핵심 동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좀 역시나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국 시장은 어땠는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표 지수 자체는 좀 약세를 보였어요. 코스피 200 ETF가 주간 단위로 2.7%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반면에 보통 시장이 이제 움직일 때 좀 한꺼번에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없잖아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국내 한국 지수들 역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 플랫폼 테마 ETF 그리고 한국 인터넷이라든가 역시나 블록체인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이 창업투자 회사들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좀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 해외 테마 관련된 ETF들이 또 역시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글로벌 AI 로봇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된 ETF들. 국내에서도 대표 지수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 어떤 기술주 그리고 해외 테마들이 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 굉장히 좀 특징이 뚜렷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내 섹터별 흐름에는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바로 좀 보죠. 네, 우선 이 연초 대비 흐름을 좀 살펴보면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정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 가로축은 그 작년 2023년 연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다. 세로축은 이제 2024년 연초 대비 흐름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올 들어서 많이 올라온 섹터가 지금 헬스케어 섹터예요.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3%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가 필수 소비재 부분들이 좀 올 들어서 강세를 역시나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좀 부진했고 올 들어서도 조금 이제 부진한 상태고요. 가장 부진한 섹터가 이제 경기 소비재 섹터예요. 지금 아마존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편입 비중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좀 부진을 보이다 보니까 주간 단위로는 0.8% 정도 그리고 연간으로도 좀 가장 부진한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흐름과 비교했을 때 올 들어서 연초의 흐름은 어떠한지 섹터별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ETF들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강세 보였던 것들 위주로 좀 추려볼까요? 네, 우선 이제 대표적인 좀 특징 ETF 우라늄 그리고 사이버 보안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했어요. 티커로는 이제 URA, 우라늄 채굴 산업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1년 동안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죠. 강세 흐름 보였고 자금도 좀 동반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우라늄의 어떤 수요 확대 그리고 이 공급 지연 두 가지가 좀 겹치다 보니까 우라늄 채굴 산업 역시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테크 관련해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들 실적도 좀 나쁘지 않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역시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금은 조금 이제 유출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우라늄. 반면에 자금의 흐름은
일단 유출 쪽으로 여전히 기울어 있는 사이버보안. 다만 이제 공이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렸고요. 이외에도 국가 측면에서 볼만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게는 약간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불리는 이제 네. 일본.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핫한 국가 중에 맞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인도라든가 멕시코 이런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언급드리고 있는 국가기도 하고요. 네. 일본의 대표적인 지수인 토픽스 지수 역사적 고점까지 15.6%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네. 지난주 말 기준으로 봤을 때고요. 특히나 이 역사적 고점 보시게 되면 이 1980년대 버블 당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계속해서 회복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네. 그 작년 말에 한번 그 마이너스 금리를 조기 철폐할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숫자를 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특히나 최근에 지진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요소들도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기술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일본의 이 게임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 테마 ETF가 주간 단위로 8% 오르면서 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이외에도 굉장히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죠. 로봇, AI, 네. 전자정밀이라든가 혹은 반도체까지 상승률 상위 ETF들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좀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 내에서 짚을 수 있는 ETF 관련한 특징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금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주황색 선으로 보시는 것은 이 국내 주식형 카테고리의 자금을 주간 단위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영선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유출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1월 첫 주에 한 5,5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 7,400억 정도 좀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2주 정도 연속으로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는데 8주 연속으로 직전에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3조 7천억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고 뒤어서 한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테마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굉장히 좀 자금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지금 4주 연속 정도로 계속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주식형 내에서 이제 자금 유입 좀 상위 ETF를 좀 추렸어요. 네.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시총이랑 배당 탑5 종목 편입하고 있는 ETF에 2,100억 정도 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이외에도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대표 지수 이외에도 뭐 섹터라든가 산업 위주로 좀 보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내지 뭐 해외 지수까지도 좀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를 좀 사는 흐름이 살짝 보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유입이 연속성을 갖고 3주, 4주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사실 ETF 시장이 지난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네, 지난주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이 됐습니다. 네. 지난 10일 승인 이후에 11일 날 11개 종목이 상장돼서 거래가 됐고요. 첫날 거래 대금이 약 46억 달러 정도 됐어요. 5조 넘는 돈이 이제 하루에 이제 거래가 되다 네. 보니까 좀 굉장히 초반 흥행에는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좀 거래가 좀 불가능합니다만 뭐 주요 참고 사항은 한종목 선임 연구위원과 같이 보고서를 좀 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료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이제 시장 정리할까요? 이 미국 AI가 이끌어낸 반등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 탈환이라든가 혹은 엔비디아의 이 역사적 신고가 지속은 이 인공지능이 여전히 시장의 핵심 동인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핵심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시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가치주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도 역시나 좀 같이 보시자라는 네. 것도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시간 통해서 짚어드리는 시장 동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